1월 3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14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우려가 확산됐지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통화 완화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다소 주가 낙폭이 줄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32%, S&P 500 지수는 0.39%, 나스닥 지수는 0.32%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존 부양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3차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부양 기조를 지속하겠다며 시장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정부가 30일 외환시장 교란의 주범인 투기자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형 토빈세와 채권거래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외환당국 차원의 역외 투기 세력의 실태 조사가 즉시 추진되고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준조세도 늘립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년 12월 연간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작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32억 5천만 달러로 2011년보다 무려 171억 8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월 3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했던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외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1% 미만의 약세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다행히 낙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진단을 해보고 2월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사흘 만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GDP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뉴욕 증시 시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났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더라도 우리가 친숙한 기업이죠.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순이익 부분에서는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만큼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산업재 관련 업종이 오늘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한 유틸리티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다우 증시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일봉상으로 보시면 신고가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상황에서 조정이 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쉽게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월봉상에서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그 전에 있던 물량 자체가 지금 14,000포인트에 잡혀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는 14,000포인트의 물량이 있었죠. 그 부분 자체가 잔존해 있던 물량이 있다 보니까 쉽게 14,0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미국 증시를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여기서 돌파가 이루어지느냐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변곡점 14,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는 좀 더 우상향적인 패턴으로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14,000포인트가 또다시 넘을 수 없는 벽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조정 자체가 하단 13,000포인트까지는 다시 등락을 거듭할 수가 있다는 걸 꼭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한번 접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느냐, 그런 기조를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미국의 4분기 GDP죠. 14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점이 부진했는지 미국의 GDP 내용 좀 자세하게 진단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일단 4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일단 뭐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부양 의지를 나타냈죠. 그만큼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자체를 계속적으로 실행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나타냈고요. 그만큼 낙폭 자체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정례 발표 성명에서도 말을 했듯이 일단 지금 최근 몇 달간 날씨라든지 아니면 일시적 요인으로 성장률 자체가 부진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날씨,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미국에 허리케인이 덮쳤죠.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GDP 성장률 자체에 악화되는 영향을 좀 받았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일시적인 요인, 뭐 주택 경기라든지 아니면 경제지표 자체가 부진하게 나왔는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낮게 성장률이 잡혔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또 투자 심리 자체도 상당히 악화가 됐었죠. 그만큼 오바마 재선을 앞둔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실한 정책적인 기조로 따라가자,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은요, 고용시장에 대해서 점진적인 확대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소비심리가 촉구가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경기 부양 의지 자체,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회복세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4,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하단에 13,000포인트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다우 증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만약에 종목으로 표현한다면 급등주죠. 그만큼 급등을 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는 거고요. 여기서 돌파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둘 다 좋은 경우에 해당을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그 걱정을 우리나라 증시에 좀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 텐데, 제가 미리 살펴보니까 우진이란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조금 생소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상당히 생소하죠. 저도 생소한 기업인데요. 하지만 우진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지금 보험권이라든지 투신권에서 상당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도를 한번 보시더라도 매도의 물량보다는요, 지금 현저하게 지금 매수의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매수, 그만큼 매도 물량이 없다는 건 매도율이 낮다는 거죠. 지금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가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매도와 매수가 같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바뀜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적인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조금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안에 지금 이슈가 되는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슈가 되는 부분은 세계 최초로 초음파 유량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초음파 유량계라고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 쉽게 표현해드리면 발전에 필요한 물에 대한 정확한 치수를 재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전력량 자체를 쉽게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발전 설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품적인 부분이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등이 조금 연출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인 판단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예전에 19,900원까지 갔던 주가 자체는 지금 현저하게 떨어져서 무상증자와 권리락,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8,100원까지 내려앉는 상태죠. 그만큼 하단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탄력적인 움직임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만큼 응축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길어졌던 만큼 한번 시세를 내게 된다면 크게 시세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한 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력 부족이 시급합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오진이라는 기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명심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월봉상의 에너지 자체는 지금 8,000원까지는 분명히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지만 추가적인 상승세 또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타이밍에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가격대는 미리 알았다면 뭐 7,000원에서 7,500원 사이에 사는 게 제일 좋았겠지만 네. 뭐 주식이라는 게 꼭 그때 살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공시를 이용한 일단은 지금 매수를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기술을 개발했다는 부분이 이슈가 됐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이번 주였기 때문에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하단 부분을 조금 하단 밴드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8,000원 부근에서 1차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7,500원을 우리가 손절가로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까지는 우리가 열어놓고 매수권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를 조금 하시면 좋겠고 대신에 우리가 대신 목표가를 한번 잡는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9,500원까지 그 전에 있던 상단이죠. 상단까지는 좀 더 들고 가시는 홀딩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진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AS 받아볼 종목은 DI라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 11일에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추천 이후 조정이 깊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또 빠르게 회복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목표가를 넘어서기도 했어요. 예, 한번 돌파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 뒤에 주가가 옆으로 좀 기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장 마감쯤에 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네. DI뿐만이 아니라 이제 DID라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몸집이 더 가볍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진행을 보여주는데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종목이 아시다시피 싸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네. 싸이 쪽에 그 뭔가 내용이 뜰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약간 테마성을 띠는 상태인데 네. 뭐 지금 어제 보여준 모습은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또 한 번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주가가 떠서 출발을 한다든지 상승 흐름을 가지게 된다면은 앞에 박스권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5,800원대를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이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마지막에 종목들 특히 좀 소형 종목들이 막판에 가서 다 밀려나면서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또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선별적으로 이제 그나마 이제 좀 강한 종목들이 올라서는 형태니까 그 좀 강한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계속적인 공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DI도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오늘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네. 또 조정 시 다시 한번 매수를 노려보실 수도 있겠고요. 왜 오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네. 특별하게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은 사실 그런 그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수급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종목. 그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나로가 발사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주가의 흐름이 나로 관련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나로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못 오르고는 전적으로 수급에 달려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이 주식을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매집을 해놓았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그 수급적인 요소가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만큼 네.
거기에다가 가장 크게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네. 하시는 쪽으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슈보다는 수급에 더 집중을 하면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인터넷 업종인데요. 네. 인터넷 업종은 사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기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일상생활화 됐다라는 부분이고 실적 증가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NHN을 대표 종목으로 꼽을 수도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다음인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경기에 민감한 좀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작년 하반기하고 올 초하고 이제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여타 기업들의 경기 회복이 더뎌지는 관계로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업체들도 포털 업체들도 최근에는 매출이 좀 축소된 상황이라서 주가가 약세를 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종목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 회복이 나온다면은 실적 개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4분기 이후에 1분기로 넘어서면서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지표들도 약간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을 제가 어제도 좀 그런 성토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해외 증시도 분위기가 다 좋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고요. 특히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은 어제는 조정을 거쳤지만은 최근에 5년 내에 신고가를 갱신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고요. 또 작년 한 해 우리 시장을 그렇게 괴롭혔던 유럽발 리스크 쪽의 당사국들도 지금 주가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쪽으로 보셔도 지금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도 2% 넘는 폭등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상해 지수도 어제 상승 1%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최근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거의 한국만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맞을 텐데요. 네. 그것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의 공매도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투기적 자본에 대한 어떤 대처가 미흡하다든지 아니면은 선물 시장의 비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업종이 아무리 좋고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부분에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결국 해결이 안 난다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한국형 토빈세 한번 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기 회복만 되면은 네. 인터넷 업종도 다 좋을 수 있고 최근에 어쨌든 간에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추세도 좋아지고 수급도 좋아지는 상태니까 우리 NHN이나 다음이나 또 KTH라든지 네. SK컴즈 같은 쪽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되겠습니다. 네, 또 인터넷 관련주가 경기 민감주로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관심 종목 들어봐야겠죠. 앞서 수급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늘의 관심 종목도 좀 수급 쪽에 무게를 두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인터넷 관련주는 아무래도 기관들의 매수는 좀 부족한 편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연기금이 구원토수로 지금 나선다라고 기사가 또 뜨고 있는데 네. 얼마나 매수를 해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선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종목은 다음인데요. 다음이 최근에 1월달 초순 들어오면서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상승의 선두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꾸준하게 변화가 없으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은 별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1분기 들어서 이제 다음 쪽에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다음은 또 사실 좀 특이점이 있는 것이 이 포털 사이트가 약간의 정치적인 색깔을 약간씩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NHN이 가장 먼저 거기에서 중립을 선언한 상태고요. 다음은 약간 진보 진영 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골수 사용자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 영역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광고 수익이 증가를 한다라면은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매수가는 조정을 줄 때 약 한 10만 원 정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12만 원을 가려면 아무래도 11만 원대 중반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 저항란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많이 못 돌파를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좀 목표치를 낮춰줄 수도 있습니다.
손절가는 95,000원 정도로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다음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아군.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죠. 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지수 1월 한 달간 참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하루 전망과 또 2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살펴봐 주시죠. 예, 참 1월 달에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1월 초 주가가 이제 우리나라 상반기 고점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주가가 떴습니다만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거든요. 그 삼성전자 주가 때문에 주가 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뭐 이제 60일이평하고 이제 120일이평이 계속 상승하는 국면에서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가가 이제 반등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이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이제 급락할 것이냐 그것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당분간 박스권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제 OBV 지표의 이제 문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OBV 지표가 시그널을 하방 이탈할 때 주가가 이제 항시 단기 꼭지다고 했는데 오늘 OBV 지표가 이제 시그널을 관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통을 할지 안 할지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관통을 한다면 주가 자체가 조금 반등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형편없죠. 형편없지만 어쨌든 간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제 하락폭이 38%, 그 38% 저항이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1967포인트 이상 가는 건 오버슈팅이라고 했는데 이제 1965포인트 찍고 밀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볼 때는 1967포인트 여기 저항이 굉장히 강할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물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굉장히 어제 이제 선물이 개인들이 이제 손절매를 많이 했죠. 2조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손절매하고요. 외국인은 1조 이제 본전 정도 했습니다. 본전하고 기관들이 이제 거의 한 6천억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먹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만 돈 먹고 외국인이 조금 따고 있는 상태에서 돈 챙기지도 못하고 개인이 이제 코피 흘리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선물이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이 지금 자리에서 팔기를 안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60부터는 계속 이제 매물대가 있습니다. 개인 매물대가 층층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260에 이제 저항이 가장 강력하다. 요즘 이제 선물 차트가 종합주가 지수보다 저정물한데 어제 이제 260을 찍고 주가가 이제 밀리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답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공격적인 매수는 이제 자제해야 된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 빼놓고는 주가가 다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어제 했는데 어제 저는 매도를 제가 하라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 매매하실 분들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 주가가 1967포인트 갈 것이다. 근데 정확히 피벗 고점 1967포인트 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벗이 조금 더 움직이는데 상방향에는 뭐 1970포인트 가까이 되지만 하방향이
1960포인트. 제가 볼 때 상방향보다 하방향 쪽으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하방향 쪽으로 한번 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이번에 주가 상승이 프로그램 매수인데 프로그램 매수는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지금 삼성전자, 코덱스, 인버스 이런 부분을 갖고 특히 삼성전자 한 종목 갖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물에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삼성전자 매매를 계속 하셔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일목균형표로 보면 일단 당분간 선행스팬 원에 대한 저항 지지가 이제 굉장히 강한 모양인데 그 선행스팬 원과 여러분 보다시피 전환선 기준선 자체가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장 자체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목균형표를 꼭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특강을 이번 주 일요일 날 여의도 IBK 투자증권에서 합니다. 오후 2시부터 하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일목균형표를 처음부터 고급까지 1일 완성하니까 많은 참석을 해 주시고요. 이번 주 합니다. 이번 주.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선행스팬 원의 움직임을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선행스팬 원이 상승이냐 하락에 따라서 주가가 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행스팬 원 자체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선행스팬 원이 횡보죠. 횡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큰 재미없는 그런 장세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빠질 것 같은데 장 자체가 오늘은 뭐 크게 먹을 게 없다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보실 것 같으면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뭐 주가의 하락폭에 38% 반등하는지만 워낙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11일평입니다. 11일평의 주가의 상승을 한번 봐야 되는데 11일평이 주가가 지금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11일평을 강력하게 뚫을 그런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지금 지금 주가의 이제 상승 모양을 보시면 지금 주가가 상승할 때 여러분께서 주가 사는 사람이 많이 드는데 아직까지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실레이터가 푸른 게 파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꼭지에서 주가가 꼭지했을 때 주가가 이제 꼭지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서히 파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할 때도 이렇게 반등할 때도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붉어지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눌림을 주더라도 상승하고 특히 오실레이터가 붉으면서 주가가 빠질 때 이 자리가 이런 걸 이제 다이브존스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매수 타임인데 지금 자리 보시면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오실레이터는 푸르다. 결론은 주가는 다시 하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오실레이터를 꼼꼼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가가 오실레이터가 붉은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해야지 푸른 상태에서 주가 상승하면은 주가가 가다가도 별로 못 간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랭코 차트를 한번 보실 거예요. 랭코 차트는 이제 서서히 반등 국면입니다. 어제 반등 국면에서 진입하는 그런 모양인데 랭코 차트 반등하는데 오늘 또 랭코 차트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랭코 차트를 정확히 공부하실 분들은 내일 밤 10시 수익을 말하다 해서 랭코 차트를 제가 항시해놨고 지난주도 랭코 차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서울경제 쳐서 수익을 말하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랭코 차트로 봤을 때 일단 주가 자체가 급락은 안 나오는 자리에 있다. 1950에서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주가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좋게도 보지 말고 냉정하게 짧게 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선물의 중심 가격이 여러분 보다시피 딱 보이죠? 선물의 중심 가격이 265에 있고 두 번째 중심 가격이 260에 있습니다. 어제 261에 있는데 어제 주가가 260.50까지 가는 그런 모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 가격 자체가 오늘 또 저항과 지지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미약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거의 쉬어간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현금화를 하셨죠. 현금화를 했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겨울 계절주로 사야 되는데 그 계절주 중에 가장 하나가 여러분에게 추천한다면
대한항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주 주전 낙폭과대 실적 좋은 대한항공 같은 주식을 저점 분할 매수해도 제가 볼 때 충분히 되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매매하실 분들은 그대로 기다리시고요. 아직 매수 타임이 아니니까 혹시 삼성전자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대한항공을 저점 매수하는 것도 충분한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 쉬어야 돼요. 턱하니 쉬는 게 여러분에게 현명한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인데 쉬어가십시오. 분명히 쉬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장 자체를 참 힘듭니다. 1월달에 힘든데 제가 볼 때는 2월달도 더 힘들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쉬십시오. 여러분 항시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성천님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자, 쉬어가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오늘의 네. 추천주는 대교입니다. 대교는 교육문화기업으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눈높이 학습지, 유아교육, 교육출판, 학원사업, 온라인 교육, 방과후 교육 등 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되는 기업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MACD 오실리터 또 심리도 보조지표도 양호한 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6,400원에서 6,850원으로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7,400원보다 약간 낮은 7,300원으로 하겠습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6,250원입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종목 AS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5일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세아베스트. 매수가도 잘 좋고 또 양호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AS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AS 종목은 세아베스트입니다. 제가 4일 전에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현재 6%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불안전하고 어려울 때 6% 수익이면 2년치 은행 이자입니다. 추가 상승은 가능하나 이후 불문하고 반은 매도하시고 반은 보유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어떤 증권TV 전문가 수익률 대회를 잠깐 보았습니다. 6명이 나와서 2달 동안 수익률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2달 동안 결과가 현재 1위가 2.8% 수익이 났고요. 나머지 5분은 모두 몇 프로씩 손실이 나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드린 세아베스텔이 4일 만에 6% 수익이면 훌륭한 수익이니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세아베스텔 회사는 금속 관련 회사이고요. 3년 연속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양호한 기업이니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관련 일로 오후에 방송국에 들어갔다가 저녁 늦게 사무실에 들어와 보니 오전에 2, 3% 수익이 났던 종목들이 종가에 거의 제자리 또는 약간의 손실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노력을 하면서 좋은 종목, 좋은 회사, 좋은 매수 위치를 설정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종목 추천을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도 시장이 어렵다든지 수익이 났을 때 챙기지 못하면 꿈으로 가득 찬 이상이나 상상, 허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식은 현실입니다. 절대로 이상이 아닙니다. 시장이 어려운 장이니 목표 수익률을 5%에서 10% 잡고 현실을 인정하시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누구보다도 많은 주식 전업생활과 많은 고수분들과의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향후 주식 투자로 힘드신 분들 위해 전문 트레이더 매매센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추천한 대교는 시장과 상관없이 좋은 종목이니 잘 참고하셔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AS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아베스트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자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추천 종목은 호텔신라. 올해 출국자와 입국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기대에 신라 면세점의 매출액도 사상 최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GKL. 중국인 VIP 고객 성장에 힘입어 2013년 동사 드랍액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4조 3,0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역시 바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통산. 예상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이해되는 실적이다. 상반기에는 통산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4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하나대표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투자 심리가 둔화되어 있으나 동사의 원가 경쟁력과 수익 개선 속도에 투자 포인트를 두고 지속적으로 매수 전략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3만 1,000원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LIH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GS 홈쇼핑. 매출 호조와 수익성 개선의 효과가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적극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략 소개해 주시죠. 예, 최근에 해외 증시 상승과 네. 1월 효과가 무색하리만큼 코스피가 1월 내내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 부진의 원인은 꼬인 수급과 환율 변수에 따른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흐름에 다소 변화의 모습이 좀 감지되고 있는데 우선 원달러 환율이나 엔화의 급격한 움직임이 당분간 진전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또 꼬인 수급에도 단기성 투기 자금의 이탈이 점차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펀드 환매 감소와 연기금의 매수 확대로 국내 기관의 수급 여건의 개선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반등 가능성과 함께 코스닥이나 중소형 종목 중심에서 소외되었던 그간 시장 상승에서 소외되었던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 IT와 은행, 건설, 증권업종 중심의 순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규 편입 종목 호텔신라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호텔신라는 최근 들어서 좀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의 종목인데요. 일단 2013년에 사상 최대의 출국자와 입국자 수가 기대가 되면서 신라 면세점 매출액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과 그에 따른 면세점 매출 증가가 일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화장품 편집 매장의 확대의 가능성 그리고 해외 공장 면세점의 진출은 향후 호텔신라의 성장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PER이 17배에서 18배 정도로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은 실적이나 환율 측면을 감안을 했을 때 호텔신라는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1월의 마지막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코스피 예상 체결가를 보니까 소폭이나마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오늘 시장 전망과 함께 체크포인트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의 체크포인트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그 SK텔레콤이 오늘로부터 2월 21일까지 영업정지와 또 과징금을 좀 부과를 하는데요. 최근 이제 이동통신사 이야기들이 많이 불거졌었죠. 이번에 그 단말기 보조금 초과 지급에 대한 처분 결과가 이번에 일로서 이제 영업 정지가 이제 나왔고요. 또 오늘 이제 국제 임신 출산 유아 교육 박람회가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이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신에 대한 관련 정보, 또 출산에 대한 준비물, 또 유아 교육 용품, 다양한 이제 임신 출산과 유아 교육 용품을 이제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에 따른 관련주, 출산 장려 정책 수혜주라든지 재대열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그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뭐 현대모비스로 시작을 해서 현대제철, 그리고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그리고 GS 리테일, 대한제강, 또 서울반도체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미국 최대 화학업체인 이제 다우케미컬, 그리고 세계 2위에 있는 신용카드 업체인 뭐 마스터카드, 또 대표적인 그 가전 업체인 이제 월풀의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코스피 현재 그 예상 지수를 보니까요, 196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02포인트를 좀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어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드렸던 만큼 1960포인트에 대한 회복 시황은 일단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놓여진 상태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상당 밴드까지는 202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일별 동향을 한번 놓고 보았을 때 투신권들의 좀 부활하고 있는 이런 조짐이 좀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다만 지금 어제 외국인들 투신권들이 이제 강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기보다는 좀 연기금 쪽에서 좀 과한 좀 베팅들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의 또 우호군으로 또 다시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지속된 뭐 뱅가드 펀드에 대한 물량 출회에 대한 여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만, 반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드리블하는 시장의 변동성을 좀 놓고 보았을 때 시장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작은 진폭을 주면서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심히 좀 많이 괴로우실 거라고 좀 사료가 됩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또 기관차들이 또 방어는 해주지만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웹더독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놓여진 프로그램들의 그 누적 매수세, 물론 이 부담에 대한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좀 많이 소화가 되었고 좀 많이 해소가 되어진 그 시점인데요. 그 기준점이 바로 1960포인트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뭐 경기 방어주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철강, 증권, 뭐 금융, 또 건설 섹터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라고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불과 1,050원 내 갔던 그 환율이 뭐 10원씩 막 상승을 해서 뭐 1,100원 수준까지도 근접했던 만큼 지금 환율의 변동성이 좀 너무 진정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 오히려 시장의 그 불투명한 그 변동성 속에서 오히려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보다는 환율의 핸들링에도 좀 많이 그 자유로운 뭐 증권과 금융 건설 쪽으로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 미국이 4분기 GDP 성장률이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죠. 또 이번에 있었던 FOMC 그 회의에서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하는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결국에는 이 말은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는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우려감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들이 약세를 보여줬다는 것인데, 결국 코스피가 1930포인트를 확인한 이후로부터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밴드폭을 좀 크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올라갈 수 있는 밴드는 2020포인트라고는 말씀은 해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크게 모았을 때고 작은 밴드 그리고 작은 진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는 이 과정하에 오늘은 1980포인트까지 지금 상승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주도주들이라든지 또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군도 사실 별로 없는 장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마저도 그 반등 흐름을 지속할 경우에는 뭐 1980포인트 일단 단기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그 종목별 압축 매매에 대한 전략으로 임하면서 지수 측면에서는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대밀리는 양상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1960 오늘 자리도
196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 구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만약에 오늘 뭐 1980포인트를 맞고 다시 한번 시장이 다시 되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다시 또 1960포인트에 대한 또 지지 테스트도 여전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나로 3차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그 관련주들이 전일 그 시간의 거래부터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도 많았고요. 오늘 그 시초가의 움직임을 지금 동시효과의 상황을 놓고 보아도 상당히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나로에 참여한 민간 기업만 하더라도 약 150개의 그 기업들과 또 대기업들이 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관련주도 분명히 또 반등은 있을 거라고 좀 사료됩니다. 비츠로시스 그리고 위성 시스템 개발업체인 세트렉 아이 그리고 비츠로테크 한양디지텍 여러 가지 그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동안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 1차 발사를 했을 때 이제 또 실패를 했을 때 또 그에 대한 또 실망 매물들 또 이번에는 또 2차에도 마찬가지였죠. 2차에도 또 그만큼 또 실망을 했었던 그 매물들 결국에는 겹겹이 지금 저항 매물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물론 강한 갭상승과 그리고 점 상한가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비중을 오히려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 오히려 한 10%씩 매도하는 전략,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만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대응하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제 나로에 대한 이제 관련주들 분명히 오늘 시장에 부상될 것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는 만큼 이 관련주들 일단 접근 시에는 좀 주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오늘 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업황을 놓고 보았을 때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 그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지수를 그냥 떡하니 버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소외시되는 장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수 관련 소외주들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하면서 철강과 화학 업종에 대한 순환매 장세가 나오는지 또 그리고 투신권들의 강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오늘 장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실적 발표하는 기업 잘 체크해보고 또 나로호와 관련된 흐름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